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두 분의 스페셜 멘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그리고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황이 상당히 좀 녹록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5위부터 3위까지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키워드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경악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대부분 안 좋았는데 그중에서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지난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더블 D 우려감이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입니다. 미국의 더블 D 우려감이 다시 제기되면서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환율 1,080원대 상승.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환율이 상승 속도가 좀 빠르진 않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위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사실 더블딥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계속 국면마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틀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는 정말로 실물 경제 침체 시그널이 강하게 발생했는지, 또 이제 그 침체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든가 유럽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세션, 경제학자도 제가 아니지만요, 경제학적 용어는 많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를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얘기를 한다 그러면 리세션은 아니겠죠. 다만 지금 많은 미국의 투자 전략가나 경제학자들은 지금 리세션의 현재 진행형이다라고들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봐서는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심각하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물가 지금 계속 미국 기준으로 보면 생산자 물가 올랐죠, 소비자 물가 올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원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그 원가를 반영해서 제품 가격 올리고요. 거기다가 소비자가 계속 울며 겨자 먹고 사기만 하더라도 기업들은 매출도 유지하고요, 이익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실제로 원가는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뜨릴 정도니까요. 지금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지금 미국의 경기는 최소한 좋지 않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예, 가격은 인상이 힘든데 수요는 늘어나기가 힘들다. 결국은 이런 부분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말에 금융위기 때 생각을 해보면은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1,600원대, 달러 엔 환율은 1,100엔대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당히 좀 오름폭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또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박준호 의원께서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예,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의 가격 결정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요인, 안전자산의 도피처로서 달러로 가는 이러한 쏠림 현상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앞으로 이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더 변동 요인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요인이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펀더멘탈은 아시아 또는 한국의 펀더멘탈보다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는 달러 약세의 기조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시장의 교란 요인을 인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시장 변동성이 앞으로 더 불안해진다면 추가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만 가지고 제한되어 있다, 어떻다라는 평가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좀 이런 측면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당시보다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지금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좀 무리한 생각일까요? 그것은 결국 펀더멘탈 요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요인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의 도피처로서 프랑과 스위스 프랑과 또는 엔화 또 달러와 마찬가지로 자금이 도피하는 도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율 상승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훨씬 더 심해진다면 달러의 변동폭도 더 커질 수가 있고 만약에 지난번 금융위기와 마찬가지 상태로까지만 간다 해도 환율은 훨씬 더 변동폭을 키울 수가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고 계신다. 뭐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위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는 증시 2차 하락입니다. 지금 뭐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1차 하락, 2차 하락 이렇게 나누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일단 뭐 시장이 급락했고 이번 주 들어서 주초에 그래도 그나마 좀 큰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이틀 반등 뒤에 시장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급락 이유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어떤 단기 쇼크였다 그러면은 어제부터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학영 위원께서는 지금 1차 하락, 2차 하락 구분하기는 좀 그런데요.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그 기간은 얼마 짧지 않지만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이 더 나빠질 건 없겠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기록했던 지난 8월 9일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8월 9일인가 10일 날 말씀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의 답은요, 연규라든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우정사국이 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우정사국에서 정말인지 모르지만 또 수천억을 좀 쏘면서요, 그나마 하락을 진정시키고 있다 얘기 나오는데요. 물론 아직 한 50분 정도 남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에서의 키는 외국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일단 연기금이라든가 우정사국 같은 곳에서의 힘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수대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PR 8배, 저 자신도 8배 이하는 분명히 절대 저평가 구간이라 얘기하는데요. PR 8배가 증권사마다 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곳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PR 8배가 1760에서 계산해 보면 1800 사이에 나올 것이고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PR 8배가 한 1600 정도 라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거 당부해 말씀드리지만 PR 800 이하로 가면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최근 한 10년, 15년 보면 8배 이하에서 놀았던 적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10배, 11배 정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만 PR 8배 이하를 못 간다 이런 논리는 좀 약간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기준 말씀드리면 미국은 사실 다우지수, 나스닥들을 많이 보시지만 실제로 시장 큰 거를 대변하는 것은 S&P 500인데요. 지난번에 저점이 1101포인트였습니다. 지난주에요. 같은 비슷한 날이었는데요. 미국의 다수의 투자 전략가들은 지난주 저점이 올해의 저점이 아닐 거라는 시각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입니다. 예, 좀 전에 이제 PER 8배 말씀하셨는데 증권사마다 이제 1760포인트, 1600까지 보는 데가 있는데 이건 아마 증권사마다 기업 실적 추정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을 분명히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방향성은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박준호 소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 요인을 벗어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 또는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방금 이학년 의원께서 설명했듯이 펀더멘탈 요인으로서는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와 있습니다만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훨씬 더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확률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확률이 얼마냐 이것인데 확률은 정확하게 50대 50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고 리더십의 신뢰성 회복에 대한 문제고 그것이 치료해낼 수 있다는 기대를 줘야 시장이 안정을 찾는 거고 그동안에는 계속 불안 상태에서 변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을 확률 게임으로 예측하기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측에 대한 트레이딩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주가라는 것이 펀더멘탈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심리에서 움직인다고 본다면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뭐 1600에서 1800 이 사이에는 주가가 저평가가 분명한데 심리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방향성이 모호하다. 두 분이 뭐 같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수출주, 내수주 10위입니다. 최근에 그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로 통칭되는 수출주는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내수주, 예를 들어서 통신 서비스라든지 유통, 여행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게임주 이런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글쎄요, 지금이라도 IT주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IT주를 매도하고 내수주로 이제 교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들 생각이 많이 다르시고요. 적극적으로 매매 빨리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좀 천천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교체 매매 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증권회사만 좋아지는 거죠. 즉 수수료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주식 손해난 거 팔 때 스트레스, 또 옮겨간 주식이 또 떨어질 때 또 스트레스하면 지금 곱하기 2배의 스트레스만 받고요. 그래서 실세 남는 것도 없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체 매매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주식 교체 매매에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어찌 보면은 신고가내는 종목들 보면은 제한적인 수급 요건이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매기에 쏠림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좀 이런 측면도 좀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 소장께서는 최근에 이제 배당주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 교체 매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행기가 난기류 지역을 통과할 때는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칠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해도 될까요? 그것은 반등 시에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몹시 요동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예,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내수주가 적극적인 대안이 되긴 어렵고 제가 생각해도 제한적인 수급 여건이 좀 내수주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